안녕하세요. 손지아입니다. 오늘은 7월 4일이고요. 249주년이 되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1776년 7월 4일에 독립을 한 걸까요? 답은 아닙니다. 1776년 7월 4일은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선언문이 발표된 그 날로부터 독립을 했다라고 미국은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 정확하게 독립을 하게 된 거는 무려 7년 동안이나 영국과 전쟁을 한 다음 1783년 9월 3일에 프랑스 파리 조약에서 완전한 독립이 인정됩니다. 이런 걸 보면은 한국의 광복절, 한국의 독립일은 3월 1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919년 3월 1일이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1절을 단지 날짜인 3.1절로 기념하지 말고 독립선언문 선포일 이렇게 바꿔 부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기까지 15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식민지였던 미국 또 모국인 영국 사이에 복잡하고 좀 긴장된 역사가 있습니다. 1607년에 영국이 북아메리카 동부의 최초의 식민지인 버지니아주의 제임스타운을 건설합니다. 이후 1700년대 초까지 모두 13개 식민지가 동부 해안에 자리 잡게 되는데요. 초기에 식민지 주민들은 영국 왕실의 보호 아래 자치적인 생활을 했고요. 영국과 무역을 하고 법률과 문화도 영국의 전통을 따랐습니다. 지금 이 마을이 당시에 제임스타운의 모습인가 본데요. 이때만 해도 영국과 미국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식민지로부터 원자재 얻고 또 식민지는 영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된 성장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관계가 깨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프렌치 인디언 전쟁 이후입니다. 이 프렌치 인디언 전쟁은요, 1754년부터 1763년까지 영국과 프랑스가 북아메리카에 패권을 두고 벌어졌던 전쟁입니다. 이걸 보통 7년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는데요. 이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했습니다. 영국이 승리를 했는데 이 승리로 프랑스는 캐나다와 미시시피강 동쪽 지역을 모두 영국에 넘기고요. 대신에 프랑스는 쿠바와 서인도 제도의 몇몇 섬을 갖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은 아주 넓은 땅을 얻었죠. 그런데 너무 많은 전쟁 비용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 많이 써버린 전쟁 비용에 대한 부담을 식민지에게 씌우기 시작을 합니다. 1763년에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다음 해인 1764년에 설탕법이 만들어집니다. 1700년대에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역, 지금의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이 지역에는요. 럼주를 생산하는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럼의 핵심 재료인 사탕수수 시럽 당밀은요. 그 현지에서 생산된 게 아니고 서인도 제도 카리브해 지역에서 수입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 잉글랜드 상인들은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령의 서인도 제도에서 이 당밀 사탕수수 시럽을 수입을 해와서 럼을 만들어서 수출을 했는데 이 사탕수수에서 이 시럽을 채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럼주를 만들어서 이제 수출을 했던 거였습니다. 영국은 미국의 식민지 사람들이 영국령이 아닌 프랑스, 스페인, 서인도 제도에서 더 이상 값싼 당밀 수입하지 말아라. 반드시 영국령 서인도 제도에서만 당밀을 사라. 그리고 여기에 또 세금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챙기려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식민지 주민들은 아니 왜 영국이 무역 상대까지 정해주는 거야. 거기다가
세금까지 매기고 이거 뭐야? 이렇게 이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 잉글랜드 지역에 있었던 럼주를 생산하는 생산업자는 세금 피하려고 비밀리에 밀무역을 했겠죠. 그러니까 영국은 세관 감시를 더 세게 하고요. 밀수품 압수 권한을 더 확대했습니다. 만약에 밀수 혐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식민지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영국 해군법정에서 재판을 받고요. 배심원 없이. 그러니까 법적인 권리가 침해된다고 이제 식민지 사람들은 느낀 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 그다음 해 인지세법이 발효가 됩니다. 1765년에 미국 식민지에서 출판되는 모든 출판물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영국은 식민지 주민들에게 점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어요. 대표 없는 과세는 부당하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영국 의회에 자신들을 대표하는 대표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매기는 거 이거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항의를 한 거였었습니다. 당연히 영국은 이 말을 들을 리가 없지요. 자, 그러다가 1770년에 보스턴 학살 사건이 발생합니다. 보스턴에서 시위를 하던 민간인들에게 영국 군인들이 총격을 가한 거예요. 그래서 5명이 사망하고요. 식민지 전체가 분노에 이제 휩싸였겠죠. 그리고 1773년에 그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납니다. 영국이 동인도 회사에 차 판매 독점권을 줬어요. 여기에 분노한 식민지 민병대가 보스턴 항구에 정박한 배에 올라가 가지고 차 상자를 다 바다에 던져버린 거예요. 영국은 이거는 반란이다. 이러면서 강력하게 보복 조치를 했는데 보스턴 항을 봉쇄했고요. 식민지 자치권을 박탈했습니다. 이러니 뭐 미국 사회는 분노로 이제 끓기 시작을 한 거였지요. 자, 그러다가 1774년 바로 그 다음 해에 13개 식민지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제1차 대륙회의를 열고 영국에 항의하는데 타협은 실패하고요. 그리고 1775년 4월 19일 렉시턴하고 콩코드에서 처음으로 민병대와 영국 군인과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요. 이것이 바로 미국 독립전쟁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식민지하고 영국 사이에 뭐 갈등도 있고 항의도 하고 뭐 세금 저항도 있고 보스턴 차 사건도 뭐 있었지만은 실제로 총칼이 오고 가는 무력 충돌은 없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영국이 이거 미국 식민지 분위기 심상치 않다. 이걸 이제 느끼는 거예요. 특별히 매사추세츠 지역에서는 무장한 민병대들이 조직되고 있다. 무기와 화약을 비축하고 있다. 이런 정보가 전해졌어요. 그래서 영국군은 이거 사전에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군 700명이요. 비밀리에 보스톤을 출발해서 콩코드로 가거든요. 목표는 2가지였어요. 식민지 민병대의 무기고를 찾아서 파괴하라. 식민지 지도자 존 행콕, 세뮤얼 아담스를 체포해라. 이 2가지였는데요. 존 행콕, 이 엄청난 큰 회사 이름도 존 행콕이 있고 사뮤엘 아담스는 제가 좋아하는 맥주 이름이 또 사뮤엘 아담스네요. 자, 이 계획이요. 식민지 주민들에게 들킵니다. 들켜 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식민지 애국자였었던 폴 리베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 리베어라는 사람이 말 타고 달리면서 "영국군이 온다. 영국군이 온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주민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민병대가 빠르게 인제 무장을 갖추고 이에 대비할 수가 있었는데요. 음 그러다가 4월 19일 새벽 렉싱턴에서 영국군 700명, 이를 막기 위해서 모인 민병대 70여 명이 대치를 하게 됩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있는 가운데 총성이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총성은요, 누가 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영국군이 쐈는지, 민병대가 쐈는지, 뭐 오발인지, 뭐 뭔지는 아직도 아무도 모른대요. 하지만 이 총성이 바로 세상을 바꾼 총성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이 짧은 충돌로 민병대가 8명이 사망을 하고요. 영국군은 콩코드로 진군을 하게 됩니다. 자, 콩코드에 도착한 영국군은 무기고를 찾았거든요. 그런데 민병대가 이미 숨기고 옮긴 뒤였습니다. 이후 노스브리지에서 다시 충돌이 발생하고 이번에는 식민지 민병대가 반격에 성공합니다. 퇴각하는 영국군이요, 20km가 넘는 거리를 따라서 퇴각을 하는데 끊임없이 민병대의 게릴라식 공격을 받으면서 보스턴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영국군이 70여 명이 사망하고요. 170여 명이 부상을 입는 큰 피해를 겪게 됩니다. 이 전투를 시작으로 무기로 맞서는 독립전쟁이 시작이 된 거였고요. 그리고 불과 1년 뒤인 1776년 7월 4일에 독립선언문이 발표됩니다. 자, 독립선언문이 발표되기 전에 또 중요한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1776년 1월에 영국 출신의 정치사상가인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쓴 작은 책자, 팜플렛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작은 책자, 상식이라는 이 팜플렛이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오리지널 퍼블리시드 해가지고 1776년 January 10th라고 돼 있고요. 토마스 페인, 커먼 센스 이렇게 이제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커먼 센스 이 책에는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왜 멀리 떨어진 섬나라가 대륙을 지배하려고 하는가? 이제는 독립해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이요, 당시에 수십만 부가 팔리고요, 여론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식민지 지도자들도 독립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76년 7월 4일에 토마스 제퍼슨이 초안을 작성한 미국 독립선언서가 제2차 대륙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됩니다. 이 독립선언문에는요, 영국으로부터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목적을 분명하게 밝혔고요. 또 처음으로 공식 문서로서는 처음으로 미합중국 United States of America라는 명칭을 사용을 합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은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됐고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라는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특정한 권리를 창조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단지 미국이라는 나라의 독립만을 선언한 게 아니고요. 세계 역사 속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보편적인 인권을 선언하는 그런 선언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독립선언문은 프랑스 혁명, 라틴 아메리카 독립운동, 심지어 현대 인권운동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독립을 혁명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이 당시에 미국 독립선언문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 이 안에는요, 여성 포함되지 않고요, 네이티브 아메리칸 포함되지 않고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 유색인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50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그 많은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평등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희생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여전히 곳곳에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 성차별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또 왕당파 사람들이 있다는 걸 또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독립선언문이 발표되면서 13개 식민지가 공식적으로 영국과의 작별,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에 동의한 건 아닙니다. 식민지 전체 인구의 약 15에서 20%, 약 5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영국 왕실의 충성을 맹세하고요. 독립 아니고요, 질서와 법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왕당파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요. 왕당파가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빵하고 울리는 거는 독립기념일에 많은 사람들이 터뜨리는 폭죽 소리입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왕당파는 영국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엘리트들, 보수적인 상류층 귀족 가문이 왕당파에 많이 속해 있고요. 또 영국 국교회에 충성하는 성공회 신자들, 또 전쟁보다는 안정과 질서를 더 선호하는 보수적인 농민 상인들, 또 노예 해방을 약속받은 흑인들도 있었습니다. 영국은 당시에 일부 흑인 노예들에게 왕당파로서 싸우며 자유를 줄게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왕당파에 속하게 되는데 미국 안에서 굉장히 박해도 많이 받고 추방도 되고 폭력도 겪습니다. 반역자로 간주돼서 뭐 땅, 집, 상점 모든 재산이 몰수되거나 파괴되고요. 그리고 학교, 교회, 직장에서 쫓겨나고요. 뭐 고발도 당하고 뭐 조롱도 당하고요. 막 이제 이런 걸 겪게 되니까 더 이상 미국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쟁 동안에 또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캐나다, 영국, 또 카리브해, 플로리다 이런 곳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약 8만 명 이상이요. 영국령 캐나다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오늘날 캐나다의 일부 지역, 특히 온타리오 지역에는 영국계 왕당파 후손 공동체가 자리 잡게 됐다고 하네요. 영국 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도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대부분 빈곤, 실업에 시달리고 영국 정부로부터 또 도움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독립은 이렇게 모두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그 안에는 충돌, 희생, 또 갈라진 가족들, 그리고 파괴된 마을들 여러 선택의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자,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문이 발표된 이후에 동부 지역에 있는 13개 주가 영국을 상대로 7년 동안 독립전쟁을 치렀고요. 1783년 9월 3일 파리 강화조약에서 미국의 독립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1776년 7월 4일은 독립선언문이 선포된 날이고 미국은 독립선언문이 선포된 이 날부터 독립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손지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